마이크로소프트, 이 로고는 누구에게나 익숙하죠? 이 기업의 상품을 탑재하지 않은 PC를 보기는 힘드니까요. 이 기업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무엇보다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식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구나 선망하는 기업입니다. 더욱이 PC로 모든 걸 해결하는 세상에서 윈도우는 필수품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빼면 뭐가 남죠? 윈도우는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애플의 맥OS와 함께 독과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회사 간의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대중적으로 맥OS보다는 윈도우가 훨씬 많이 소비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절대적인 인류 회사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바라볼까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업무를 PC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 기기들이 PC를 대신합니다. 그럼 이 기기들은 어떻게 작동하죠?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가 숨을 불어넣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PC 소비량은 떨어지고 스마트 기기의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윈도우의 영역은 PC이기 때문에 PC 판매량과 연동되는 윈도우의 판매량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판로를 넓힌 애플과 새로운 경쟁자인 구글이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지하지 못했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여전히 윈도우뿐이었죠. 스마트폰부터 노트북, 게임기까지 경쟁자에게 밀려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는 암흑이었죠. 기대감이 없는 기업의 투자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또한 수년째 제자리였죠. 하지만 이런 기업에 당당히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투자회사가 있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밸류액트입니다. 밸류액트는 2013년 놀랄만한 발언을 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펀드의 20%, 즉 20억 달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결정에 의문을 표합니다. 매력없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자선사업가도 아닌 투자회사가 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밸류액트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석을 숨겨두고 있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윈도우 말고 또 다른 인기 상품이 있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었죠. 바로 엑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 기업들을 상대로 오피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엑셀 외에도 워드, 파워포인트, 아웃룩 등이 포함되어 있죠. 윈도우와 마찬가지로 오피스 프로그램들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애플과 안드로이드에서도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기 위해 앱을 다운받죠. 기업에서 나 없이 회사가 돌아가도 오피스 프로그램 없이 과연 회사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밸류액트는 다른 사업을 정리하고 오피스 프로그램에 집중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식은 쉽게 말해서 기업을 사는 행위입니다. 기업은 자신의 일부를 내주고 돈을 받죠. 주주는 자신이 산 지분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액트는 발언권을 얻기 위해 2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가 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20억 달러는 전체 지분의 1%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죠. 맹장 하나 잘려나간다고 해도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없듯이 밸류액트가 회사의 경영에 대해 시끄럽게 문제제기를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묵인하고 차단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밸류액트는 한 가지 전략을 꾀합니다. 맹장은 잘라도 다른 장기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밸류액트는 투자를 하기 전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세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애널리스트의 분석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그 후 자신들의 생각을 담은 서한을 대주주들에게 보냅니다. 기업이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인사들을 설득하고 나선 것이었죠.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밸류액트를 지지하고 나섰고 밸류액트를 이사회에 참여하게 할 것을 경영진에게 요구했죠.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고작 1%의 주주를 이사회에 진입시킨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이 안건에 대해 의결권 대결에 나설 경우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정 이상의 지분을 늘리지 않을 것, 의결권 대결을 하지 않을 것, 경영자들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을 것 등 제한적인 서약을 맺고 밸류액트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사회 멤버가 된 밸류액트는 보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과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가지며 회사가 가진 문제점이나 방향성에 대해 거침없는 토론을 이어나갔고,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변화하기 시작했죠. 스마트폰과 같은 실적이 나지 않는 사업을 대거 청산하기 시작했고, 빌 게이츠를 포함한 고위 경영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윈도우와 오피스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제자리 걸음이었던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 2천억 달러에 머물러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가치는 현재 2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밸류익트는 자신들이 가진 통찰력과 주어진 권리를 이용하여 기업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밸류액트의 이러한 투자 방식을 행동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을 생각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두고 그 회사가 열심히 일해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그저 기다리는 거죠. 발언을 하기에는 지분이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이미 기대감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동주의는 이와 결을 달리합니다. 행동주의 투자는 기대감이 있는 회사가 아닌 문제가 있는 회사에 투자합니다. 지배구조가 나쁘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죠. 그 후 이사회에 진입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 전략을 취합니다. 많은 경우 상당한 지분을 확보한 후 갑작스럽게 공개하여 경영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확보합니다. 기업을 공개적으로 압박하여 자신의 뜻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전략이 전부는 아닙니다. 밸류액트와 같이 소수의 지분으로 아군을 만들어 이사회 의석을 확보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의결권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이사회 멤버로서 최소 1년에서 2년의 기간을 들여 경영에 참여하면서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로 기업 분할, 경영진 교체,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죠. 최근에는 밸류액트와 같이 경영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즉, 행동주의 투자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이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회사가 성장하면 빠져나와 이익을 취하는 형태입니다. 투자회사가 회사 자체를 인수하여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바이아웃 투자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지만 이들은 경영진이 되는 것이 아닌 이사회에 참여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에서 차이를 지닙니다. 밸류액트의 행동주의는 자신들의 통찰력을 이용해 기업의 숨은 가능성을 포착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더불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또한 도모했습니다. 투자자나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었죠. 하지만 모든 행동주의 투자가 밸류액트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외부 인사가 경영에 관여한다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결국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회사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수익을 얻기 위해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보다는 수익률을 우선시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지분 확보가 쉬운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작은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인력, 자산 등을 정리하고 재무상의 숫자만을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방법은 순식간에 순이익을 늘려 빠른 시일 안에 많은 배당을 받고 주가를 끌어올려 빠져나가는 수법입니다. 이 경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오히려 멀쩡한 기업을 망가뜨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가 경영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동력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행동주의라고 하면 먹튀, 기업 사냥꾼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동주의는 과연 악마일까요? 아니면 구원자일까요?